지난 24일 주택가에서 주민 2명이 개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견주에게 불안을 호소했지만 견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와 지역 방송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내 제품 기획부터 컨설팅, 라이브 커머스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했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242일 만이며 특히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 완료율은 80.6%로 단계적 일상 회복 조건인 80%를 넘었습니다. 부산시가 사직 야구장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부산시와 롯데자이언츠는 사직구장을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 협력을 공동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개가 시민들을 잇따라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불안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견주는 그동안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골목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사람을 문 개를 포획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왜 개를 잡으려 하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따집니다. 아니 우리가 누가 신고했냐고? 누가 신고했냐고? 부산 진구 범촌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 2명이 개에게 잇따라 물린 건 지난 24일 오후 2시쯤. 피해 주민들의 다리에는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문 견종은 샤페이로 같은 마을에 사는 50대 A씨가 키우던 개였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A씨는 개를 이용해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술에 취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술에 좀 많이 취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 목줄 좀 하셔라라고 하니까 욕설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 개가 내 키우는데 뭐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주민들은 A씨가 키우던 개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개 주인은 우리 개는 괜찮다며 이를 묵살했다고 말합니다. 개가 일생이었는데 무섭는데 집 주인은 참 아이락하거든. 아무리 깐다 괜찮다 이러는데 집 주인 아무리 깐다 괜찮다 하는데 애들 사람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119 구조대원들은 개를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보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A씨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와 지역 채널이 손을 잡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내 제품 기획부터 컨설팅,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지원을 한 건데요.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송 골목시장과 반여시장 내 청년 상인 점포 2곳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제작하는 현장입니다. 해운대구와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이 손을 잡고 전통시장 내 상품 기획부터 컨설팅, 라이브 커머스 방송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 방송이 나서고 또 우리 구청이 나서고 시장 상인이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역시 이 새로움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쑥, 밥알, 찰떡을 개발한 반송 골목시장의 떡집. 어머니와 함께 새벽 4시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을 벗어나 전국으로 떡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SNS에서 식판 털기로 화제를 모은 김태성 대표는 호텔 셰프로 일하다 최근 부모님과 함께 반찬 요리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된 반찬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온라인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힘도 납니다. 저 원래 레스토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 내려와서 있다가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반찬 위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힘듭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했던 상황.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은 인터넷과 TV 라이브 커머스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를 연계해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상품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전통시장 내 동네 가게가 아닌 전국으로 유통망이 확대된 겁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라이브 커머스로 만나면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러한 시도로 주변 상권으로 매출 증대가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정부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목표치인 7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을 서서히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방역당국은 25일 오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희 기자,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를 온종일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6주에 걸쳐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률과 병상 가동률 등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노래방과 학원, 영화관 등도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백신 패스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몰렸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목욕탕이나 헬스장 이용할 때마다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또는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뿐 아니라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나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이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요. 이 백신 패스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부터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요? 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개편이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에서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때문에 상황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최종 단계에 돼서야 해제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오는 29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기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키면서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도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구의회에서 원로의 집, 즉 경로당에 주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끕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산복도로 주택가, 동네에 병원이 없어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10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기 들리든지 몸이 좀 불편하면
119 사용 안 하면 참 택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고지대에는 너무 많지 병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주장 택시가 콜로 많이 불러가가지고. 중구의회는 원로의 집에 주치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보건 취약계층 중에서 한 분이신 노인분들께 저희가 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조금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조례에 따라 구청은 매년 원로의 집 주치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중구보건소와 연계해 구청이 선정하도록 했고 주치의의 역할도 조례에 명시됐습니다. 주치의는 직접 원로의 집을 방문해 응급처치와 같은 교육을 하고 건강 상담을 하는 데 더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나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구청이 원로의 집 주치의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 예산 투입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구 지역 내 원로의 집은 모두 33곳.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11,000여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게 건강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1차원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좀 전달할 수 있게끔. 지난해 8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가 된 부산. 특히 중구는 고령화율이 27%로 부산에서도 가장 극명합니다. 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 복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지역의 노인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부산도 70%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240일 만에 부산의 인구수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80.6%로 질병관리청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80%를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추진 중인 12세에서 17세까지 그리고 임신부들의 신규 접종을 비롯해 추가 접종도 빈틈없이 준비해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유권자의 힘입니다.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2개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급 선관위에서 제작한 영상을 특집 홈페이지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방영하는데 부산에서는 지난 9월 기장장인복지관과 함께 진행했던 우리가 그리는 대한민국 행사와 민주시민 교육 모습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사직 야구장의 변신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신화가 쓰여진 사직구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사직 야구장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부산시와 롯데자이언츠는 25일 사직 야구장을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 협력을 공동 선언했습니다. 롯데 측이 재건축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양측이 사용 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공사에 들어가서 2028년에 새 야구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오군수의 1인 시위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중요한 지역 이슈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일강 삼덕지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반대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12번째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일광 신도시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한 건데요. 부산시가 일광 삼덕지구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 군민과 함께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법원 공무원 A씨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불경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 95곳을 운영하며 8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직원 A씨는 경비 업무 담당으로 초기 자금 수천만 원 가량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